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여론 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당 배추, 분당 배추 아니고 신당 배추 배종찬입니다. 잘 요즘에 오셨습니다. 뭐 신당이 계속 대세죠. 꿈틀꿈틀거려가지고 네. 아, 예, 주로 나오는 제섬의 배추, 제순서 미래 대배추, 이런 제순서예요. 끼어들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예. 신당이 지금 또 이번 총선에 뭐 몇 석을 가져가냐에 떠나서 예. 또 새로운 정치적인 어젠다를 또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음. 신당 배추 네, 팔팔합니다 지금 예. 배추가. 자, 우리 정인 변호사와는 처음 만나시죠? 배수장님. 아, 아닙니다.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만나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가족으로 오해를. 그 정도인가요? 네. 거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속마음이 생각하는지. 속마음이군요. 네, 아닙니다. 전에는 막 소장님 뭐 호흡이 잘 맞죠 이러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한판 승부에 오다 보면 예. 좀 본분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전뭐 이상민은 뭐 예. 저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지금 오고 있다. 차가 오늘 좀 막히나 봐요. 네. 예. 이게 보통 인기 스타들이 겪는 일인데 예. 물론 이제 인기로는 좋은 건데 자꾸 이 당황하죠. 대중을 대하는 태도가 예. 처음에는 막 이제 성의를 다하는데 예, 겸손하다가 점점 이 겸손과 공손이 늦고. 사라지고 예. 우리 장윤민은 안 그러겠죠? 네, 근데 오늘 조금 지금 오늘 유튜브 조금 카메라로 이상민 크리에이터 조짐은 안 빈자리를 좋은데. 지금 야 네네. 물만 외롭게 앉아 있네요. 그렇죠. 예. 물은 무슨 죄입니까? 아니 누구는 뭐 물병을 던진다고 그러는데 던져서 맞아야 될 사람은 정해져 있네요. 네.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지금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그럴 굉장히 수도. 초조한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아니 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 오면 그렇습니까? 빨리 와야지. 무슨 댓글을 보면서 어떻게든 변명과 해명을 하려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정치인을 닮아가. 제가 경계했거든요. 아, 장민아, 형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아, 형은 온 세상의 모든 질시와 비판과 예, 왜곡을 당해도 예. 난 늘 그 자리였어. 그걸 제작- 잊으면 안 돼. 밖에서 제작진들이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래서 예, 자 1부에서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원희룡 장관, 그러니까 인천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인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이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 질문을 토대로 한 설문 조사하셨어요.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2월 9일과 10일 인천 개항을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 조사였는데요. 이제 원희룡 장관이 39.3% 그리고 이재명 대표 48.5%. 요거를 이제 곧 배추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읽어 주실 거죠? 아니, 이미 다 읽었습니다. 읽었잖아요. 예, 자 있는데 자 일단 원희룡 전 장관 오늘은 네. 이제 인천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의식하면서 돌덩이를 치우겠다.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배 소장님은? 인천광역시가 돌덩이 하나에 꽉 막혀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네요. 예, 원래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예, 오늘 안 오니까요. 예. 네. 일단은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한 조사 결과죠. 다 읽어주셨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덧붙여드리고요. 자, 인천 계양구 주민들 대상으로 했다. 이것도 예. 좀 덧붙여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ARS 얘기했죠. 근데 예. 이제 이재명 48.5, 원희룡 39.3이니까 예. 이건 지금 아직까지 80여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어떤 판세가 앞으로 전개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예, 예, 중요한 것은 일단 이재명 대표는 상당한 타격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타격이죠? 첫 번째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지 안 올지 사실은 불확실했단 말이에요. 인천에. 근데 이제는 여기가 사실상의 미니 대선이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도 지금 계속 경쟁하는 구도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원희룡 후보가 되겠죠. 이제 아하. 원희룡 전 장관하고 계속 이 지지율이 나올 거예요. 아니 높으면 높은 대로 끝까지 괜찮을까? 아니면 또 좀 접전을 벌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면 큰일 나는데라는 그런 또 분석이 나올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지역구에 갇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구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갇혀버릴 수가 있죠. 아하. 지금 뭐
당에서도 여러 가지 공천 문제 또 전국적인 지지도를 견인해야 되는데 자칫 자기 지역구에 묶여버리면 만약에 이게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구가 심상치가 않은 것이 이전에는 상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지금 이상민을 위해서 길게 분석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예. 최근에 돈봉투 이 구속 기소됐죠. 예. 또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원칙과 상식 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세 자체도 상당히 수도권 지역은 언제 어떻게든 뭐 재건축이라든지 바뀔 수 있다. 유입과 이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희룡 전 장관의 말씀을 들으실 거죠? 네. 예. 본인이 또 진행하고 자 원희룡 장관님. 예, 원희룡입니다. 이제는 격전지가 아니라 제가 도전자로서 도전지입니다. 예. 그 제가 온몸으로 이 돌덩이를 치우는 작업에 일조하겠습니다. 불만 있으세요? 고소하세요. 고소하세요. 1층이나 오세요. 누굴 고소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일부에서는 김교환 논설실장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천에 출마 안 할 계획도 있고 비례대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불출마 선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또 이제 명령 대전이 성사가 안 될 경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원희룡 그 전 장관. 장관이 가가지고 지금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와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안 나가버리면 도망갔다고 또 때릴 겁니다. 아, 그 대전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원희룡 장관으로서 잃을 게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지면 당연한 거고 이기면은 뭐 상대 적장을 꺾었으니까 대선 주자로 주자로 그냥 올라가는 바로 것이고. 올라가는 거고 음. 또 하나는 뭐냐 민주당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이게 정권 심판 선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선거의 초점이 거기에 몰릴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당력을 총동원할 거예요 양당에서. 예, 예. 그럼 사실상 그게 그 전체 총선판의 축소판이 되면서 근데 거기서는 야당 대표 심판론이거든요. 라고 하면서 사실 전체 그 선거판의 그 프레임 자체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죠. 여기서 도망가기도 뭐하고 나가기도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내일 이제 당무에 복귀한다고는 장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원희룡 전 장관 머릿속에는 진 교수님이 짚어주신 그런 전략이 아마 당연하지만 들어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략에 민주당이 호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선택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출마하게 되면 발목이 잡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당대표가 지원 유세도 나가고 현장에도 가야 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되는 것도 현실일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받는 카드로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가져갈 것이냐 사실 후자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받을 수도 있다? 야, 안 나갈 수도 안 있다. 나갈 수도 개항. 있다. 근데 지금 최근 선거 사무실 이재명 대표가 계양구 계산역 인근을 확장 이전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긴 그럴 하네요. 것 안 같습니다. 나간다면은 네. 그 비례대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지역구 가기도 황당한 거잖아요.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죠. 물려받은 건데 다른데 무슨 명분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 비례대표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선거구제가 지금 확정이 안 확정도 됐죠.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해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30여 년간 이렇게 현장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에 머무르지 말고 예. 이재명 대표는 세 가지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 지역이 아닌 전국. 그러니까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인천 계양을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지역에 집착하다 보면 그게 안 된다. 그렇잖아요. 전국 지지율을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 전략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지역은 덩달아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수비만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공격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일종의 네거티브 공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더 좋은 공약을 내놓고 아 역시 이재명 대표가 뭐 선거는 다르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내 지지층들만 결집하겠다. 지역구에서 뭐 개딸 또는 아니 강성 지지층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외연을 확대해서 정말 민주당의 대표는 체급 자체가 다르구나. 원희룡 전 장관도 대선 후보급인데 이러면 한 비대위원장의 대결에서도 더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판 승부만 들으면 돼요. 한판 승부를 들으면서 하여튼 이 여기서 나오는 전략을 하여튼 반면 교사해서 하겠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말을 한판 승부를 괜히 끼워나가고 그러네요. 수단일 뿐. 장윤 예. 변호사 고소하세요. 예. 이 세 가지 전공확 이재명 대표는 전국
그리고 공격을 해야 돼. 확장을 해야 돼. 전공확. 아, 이게 엄청나네요. 예. 이게 묶어지네요. 예, 전공확. 아직 안 묶으셔 제가 묶어드렸고. 올맞어. 지금. 올맞어. 이게 전염병보다 무섭거든. 예. 자, 그럼 오늘 또 인천에 가서 원희룡 전 장관의 어깨를 들쓱 붙잡아줬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잠깐 나와주실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제가 요즘 셀카 찍는 맛에 푹 빠지지 않았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우리 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어릴 적에는 성안나 유치원을 다닌 충청의 아들이었고요. 군생활은 강릉 전투 비행단에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에서는 제가 직접 1992 티셔츠 입지 않았습니까? 예. 1992의 어떤 의미일까요? 롯데가 우승한?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한 연도입니다. 예. 롯데 야구 직접 제가 비닐봉지 쓰고 응원한 흔적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러면 제 고향은 어딜까요? 우리 배 소장님, 네? 제 고향은 어딜까요? 모르겠어요. 로스앤젤레스인가요? 전문 용어로 팔도 사나이라고. 그러니까 팔도사네. 이 전략적으로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당이 승리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이 오늘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또 갑자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방송과 반응은 그렇게 좀 좋지 않아요. 비판적인 의견이 뭐 많습니다. 비토도 있겠죠. 예. 그러나 오늘 한판 승부 방송에도 늦은 이상민부터 감축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좋네요. 네네. 배 소장님도 포함됩니다. 아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오기 전에 예.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은 근데 반응들이었어요. 성대모사에 상당히 취약하시던데요, 우리 배 소장님. 아까 성대모사를 괜히 함으로써 장윤미 죄송합니다.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싸우세요? 예, 가족끼리 예. 싸우고 있어요. 자, 장윤미 변호사가 한판 승부와서 상당히 좀 도발적이고 대담하네요. 예. 아까 그 이상민의 대체 불가능성을 입증해서 몸소. 예. 자, 그럼 우리 배 소장님의 트레이드마크 정당 지지율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제 3지대 신당에 왔는데 그거 좀 변화된 게 있다면?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렸던 같은 조사 기관이죠.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13일, 14일 무선. 그 조사는 지역이었으니까요. 이 조사는 이제 전국 조사입니다. 예. 무선 자동답 방식이고 4월 10일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 4월 10일을 전제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느 정당 지지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42.2%. 예.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2.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36.3, 직전 조사 대비 1.1 상승을 했고요. 이준석 신당은 7.8%로 2.1%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낙연 신당은 3.5%, 정의당은 1.9%인데 상당히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호남인데 이준석 지금 가칭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이 정말 호남 공들이기. 개혁신당 확정된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확정됐습니까? 예, 같이 해서 로고까지 이제 나왔고 개혁신당 로고. 당 색까지. 색깔은 주황색. 오렌지 색깔이죠. 예, 개혁 오렌지라고 그럽니다. 네, 개혁 오렌지. 예,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호남에서 공들기를 많이 했는데 예. 이준석 신당이 한 주 전에는 1.8이었는데 이게 예. 당이 가셔야 되니까 12.4입니다. 호남에서. 그렇죠. 아하. 우리가 왜 호남에서 보통 한 10%대 정도 나오던 두 자릿수 이제 간신히 넘기는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인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아하. 이준석 신당이 12.4%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데 이게 이제 수도권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우리가 호남은 호남의 호남도 있지만 수도권의 호남 또 충청의 호남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또 영향을 주는 이준석 신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0%가 빠졌는데 그 중에 10이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가고 그 10이 아마도 이낙연 신당으로 갔겠죠. 그래요. 이거 뭐 수치를 믿을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예. 표본수가 너무 작거든요. 예. 하지만 그냥 대체적인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 42.2, 국민의힘 36.3, 이준석 신당 7.8, 이낙연 신당 3.5. 그러니까 전국 지표로 봤을 때 이런 것이고. 장 변호사님 이 숫자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호남에서 두 자릿수가 나왔다는 거는 민주당 표심에 조금 더 이제 소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예. 이준석 신당은 뭐 조금씩이지만 상승세인 국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낙연 신당은 이 조사 지표로 보면 지난주 대비 한 0.8%포인트 정도 하락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제3지대에서도 누가 정말 그립감을 갖고 이니셔티브를 쥐느냐에 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돋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그 제3지대 빅텐트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있다라는 해석이 많은데 배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도 예. 이제 지지율일 겁니다. 방금 전에 아. 소개해드렸던
지지율이 7.8%대 이낙연 신당은 3.5니까 약 2배 정도 많죠. 이러다 예.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빨리 이 낮은 지지율을 좀 돌파하려면 좀 찍고 나오려면 그러려면 좀 이준석 신당가의 모멘텀 마련이 필요할 텐데 예. 오히려 이준석 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볼 때는 합해서 오히려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가령 그런 조사가 하나 더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이준석 플러스 이낙연 신당은 얼마냐 예. 이랬는데 뭐 한 15% 나온다 그러면 이준석 위원장도 적극적일 수 있는데 예. 합했는데 뭐 9%다. 그러면 별 큰 시너지 효과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뭐 이준석, 이낙연, 양양자, 금태섭 또는 원칙과 상식 중에서는 가장 느긋하다. 왜냐하면 빨리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공개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의 대담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따로 또 같이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가며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는 뭐랄까 이제 시간을 두고 어떤 함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가겠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나왔나, 진 교수님. 이낙연 대표가 저기 걸어야 되거든요. 지금 총선 건너뛰고 대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준석 대표 신당하고 같이 합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요인에다가 자기 운명을 묶어두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네가 선당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면 장수로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종로 같은 데 나가서 상징적인 데 나가서 싸우고 이기든 지든 간에 거기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걸 안 하겠다 하고 나는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 나는 다음에 뭐 대선 후보로 뛸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 자락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저희 방송에서 나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어음이에요. 그거 현찰 아니거든요. 어음이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자기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총선에 나가서 실패할 경우에 예. 대선 후보로서 그 대선 후보사 추동력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자기가 신당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먼저 나가서서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낙연 대표가 총선 출마해야 된다. 아니 호남을 가든지 아니면 종로를 나가든지 택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정면 승부를.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새로운 본인이 이제 선택지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뭔가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 파격성. 그러니까 한 예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2002년 단일화할 때도 단일화 협상이 매우 어려웠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또 확인을 한 바로는 그때 이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룰 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 노무현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다 받아들여라. 그거에서 그 룰을 정몽준 후보 원하는 대로 가자.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 그러면서 오히려 노무현 후보 쪽으로 더 국민 지지 여론이 이 거세게 결집을 하는 현상이란. 그러니까 정작 나중에 정몽준 후보가 난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대선 직전 날 그렇게 했음에도 지지층들이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왜? 예. 우리는 적어도 유권자들의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정치인의 히스토리는 상당히 중요한데 장 변호사님. 이낙연 전 대표 하면은 예. 희생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내려놓기 거리가 멀고 억울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 인생에서. 그러니까 예. 이제 민주당에서도 꽃길 이렇게 이제 폄훼를 하는 건데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 이력은 짧지만 억울한 사정이 좀 있었죠. 당대표직에서 사실상 축출당하고 뭐 성비위다 뭐 접대다 해가지고 사실상 망신을 당하면서 당 밖으로 내몰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뒷 배경에 있어서도 두 정치인이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고 그게 이제 신당에 있어서도 하나의 또 배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요. 자, 계속 말씀이 나와서요. 이낙연 전 대표님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낙연입니다. 예. 외풍이 들어올지라도 큰 텐트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텐트에서 기꺼이 밥을 먹고 동지들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예. 우리 그 지방 흡입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방 흡입. 수도권 방출입니다.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것들 건설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대안 신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연구를 위해서 좀 늦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하면 안 돼요. 이걸 자꾸 하면은
이 민심이 떠나요. 네. 빌 게이츠가 노래하는 법 아십니까? 빌 게이츠가 노래하는 법.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부릅니다. 굉장히 나 이거 알았는데. 재밌네. 이건 재밌네요. 아 괜찮았어요. 성공했네요. 배 소장님 웬만하면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그 개그에 대해서 약간 견제를 하시는 편. 네. 오늘은 약간 활짝 웃어주셨어요. 바나나를 다 안 드셨습니다. 네, 바나나 여유가 있네요. 바나나 안 바나나. 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위원장, 정강정책위원장의 개혁신당 색깔도 이제 아까 오렌지색, 주황색을 발표를 했고 신당 개혁신당 로고가 있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개혁신당이라고 홍보본부장도 오늘 새로 등장을 했고 우리 진 교수님의 미학적인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어때요? 로고. 아유 그런 거 자꾸 시키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네. 그,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습니까? 예. 네,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 무슨 카톨릭 교회 로고 같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그렇군요. 근데 나는 뭐 딱히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저기요, 안철수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님. 오렌지색 따라 앉아. 누굽니까? 원래 안철수 색깔 아닙니까? 맞다. 그랬나요? 네. 맞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정의당 색깔이기도 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네, 실망입니다, 이준석 대표. 그럼 요 로고를 또 바탕으로 또 안 의원님께서 또 실제적인 내일 또 말씀을 하실 수도 근데 있겠군요. 저는 결국 빨간색이 됐습니다. 그러네. 더 좋습니다. 예.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당. 바람이 불나.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오늘보다 내일이 이제 오늘보다 나은 내일. 개혁신당의 예. 글씨체겠죠. 오렌지 색깔도 오렌지 색깔이지만 오렌지 색깔은 워낙 유럽에서의 또 그런 혁명,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이전에 예. 또 오렌지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가 오렌지 군단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진행해 주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씨체가 상당히 젊은 세대들의 글씨체? 글씨체로 알겠습니다. 겨냥하고 있는 것은 역시 2030 세대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낙연 대표도 만났는데 한 숟갈 먹었다 대통령께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 잠깐 나와주시죠. 아니 역시 한판 승부가 김성에 빠지고 우리 장유미 변호사가 들어오니까 아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원래 방송이나 정치도 법률가 법조인들이 해야 되고 검사 쓰시면 더 좋고. 저도 로스쿨 갈 거예요. 이거 조직 검사나 하세요. 저기 이준석 대표도 정말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예. 이낙연 대표님도 좋아 빠르게 버텨. 3개월만 버티면 되면 뭐든지 3개월짜리입니다 다. 3개월 버티면 된다. 제가 잘 압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경선 룰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현재는 이제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인데 당원이 적은 수도권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영남에서는 당원이 많기 때문에 당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당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서 현역이 별로 없죠. 예. 그런 국민의힘이 공천 룰로 경선 룰로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영남에서는 당원 비율을 높인다? 그럼 그 당원들도 누가 관리를 해왔겠습니까? 다 현역 의원들이 관리를 해와서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영남 같은 경우에는 혁신 공천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신인들이나 여성들이나 또 이들에게 정치 신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산점을 좀 많이 줄까 파격적으로 저는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게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또 신인들에게 오히려 좀 장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을 그동안 당비를 내는 당원들을 꾸준히 관리해 온 것은 현역이겠죠. 네. 예. 현역도 의원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직 당협위원장일 텐데 그것보다는 여성에게 가산점 40%,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 50% 뭐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죠. 자, 이 룰 변경 검토 어떻게 보세요, 진 교수님 짧게? 당원이 적은 수도권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겠다는 건 알겠는데 예. 당원이 많은 영남에서 당원 비율을 높인다. 이건 뭘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안 와닿아요. 이게 뭐죠? 이게 혁신과는 완전 반대되는 방향인 것 같고요. 우리 기득권이 더 왜냐하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 당원 명부도 원외 인사들 그리고 정치 신인들은 접근하는 게 상당히 제약이 많고 이래요. 이를테면 누가 당원인지도 본인 지역구에 존재하는지 잘 명부가 모릅니다. 없죠.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알고 있거든요. 문자를 보내거나 관리를 하거나. 아하. 근데 영남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겠다, 물갈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남에선 당원 비율을 조사해서 더 많이 좀 목소리를 듣겠다. 이거는 좀 물음표가 많이 쳐지고요. 하위 20%
포인트에 대해서는 인유한 혁신이 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컷오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공천룰 변경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보실 분인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잠깐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소문만 무성한 김무성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컷오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옆 동네 럼프 형은 77살이고 이든이 형은 81살입니다. 트럼프 바이든 얘기입니다. 72살인 내가 왜 못 나옵니까? 예, 장성철 소장관은 상의하셨습니까? 장성철 질문은 노력 패스하겠습니다. 영도 다리에서 뵙겠습니다. 장성철이 어디 갔노? 예. 이상입니다. 공천 혹시 탈락하시면 무소속 나오십니까 그러면? 그런 건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도 받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김현정 뉴스에 나오셨는데 저희 방송 언제 나와줘 주실 거예요, 위원장님? 그것도 대답드리지 않겠습니다. 야,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그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봐요. 그건 내가 특집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봐요. 예, 아침에 진짜 좀 힘들어 보시겠는데 저희 방송 곧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추 한 판 뜨겁게 해주신 분 배종찬 이사이케 연구소장님, 이삼인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